오늘 전국 현안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수요일 아침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김용남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남입니다. 예, 이른 아침부터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사실은 저희가 뒤에서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지난주에 화제와 뭐 어찌 보면 또 논란을 이끌었던 유시민 작가께서 오늘 뭐 다양한 방송에 또 출연을 하실 예정이어가지고 네. 아마도 이번 주에도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이 각종 언론을 또 뒤덮진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ABC 이론이 논란이 계속됐고 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에 이거를 국민을 ABC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게 뭔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ABC 이론에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는 해당 논란 또 어떻게 평가하시고 더불어서 김민석 총리가 강남 지식인 텔레그램 오픈된 거에 이어서도 이게 ABC 이론에 대한 어떤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어서요.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저도 그렇게 ABC로 나누는 게 기준이 일단 맞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가치를 중시하는 A그룹이라고 했는데 뭐 A그룹에 속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나요? 그게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층을 식당 손님에 비유하면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단골 손님이든 새로운 손님이든 잘해줘서 처음 온 손님도 잘해주면 단골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지층을 넓혀가고 굳혀가야지.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이제 70여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손님은 좀 빠지세요. 뭐 당신들이 뭘 알아.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게 지금 선거 목전에 두고 맞는 전략인지 일단 의문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안 끝날 것 같아요. 8월 전당대회가 끝나야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안 끝날 것 같다 이 말씀이신데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일단은 순서가 아마 매불쇼 출연 그리고 MBC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그리고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 출연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뭐 물론 네. 각기 주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유시민 작가께서도 원래 평소에 어떤 인물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유시민 작가님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 오늘은 뭐 이 해당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ABC 이론에 대한 어떤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일부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세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교정보다는 보다 충분히 설명하고 보강하는 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강화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은 뭐 좀 이번 주도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최근에 아까 우리 잘 구분을 김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ABC에서 B가 일부 논란이 있었던 정치인을 명명한 것이었다라는 해명이 해당 프로그램 MC께서 좀 어제 교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낙연 같은 정치인을 얘기한 거다. 이런 정정이 들어갔는데 그건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요. 근데 그거는 정정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나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거기서 B그룹은 예. 최근에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을 쫓아서 지지 표명을 하는 그룹이 B그룹이라고 유시민 작가가 설명을 한 거잖아요. 네네.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정부를 지지한다는 얘기는 저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분류 약간 설명이 더 이상한데. 이게 뭔가 이제 설명이나 해명을 덧붙이다 보니까 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최근에? 예, 뭐 일단 저희는 뭐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 또 해당 논란이 아까 이제 예상해 주신 대로 뭔가 오해를 바로잡는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내용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8월 전당대회까지도 뭐 이런 뭐 논란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8월에 뽑히는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는 당연히 이제 다음 총선 공천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굳이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께서 몇몇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신 뭐 저격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 친문계 인사들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사실상 이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과거 대통령과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친명계 인사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냐, 친문 대 친명, 뭐 주도권은 누구에게 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주도권이야 지금 그 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죠. 근데 이제 주도권하고 뭐 당내 선거기는 합니다만 전당대회 결과와 같은 선거 결과는 또 다른 것이죠. 선거 결과는 다수가 이기는 게임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글쎄 저는 뭐 어느 쪽이 이길까. 근데 수적으로 보면 사실은 친문 쪽이 좀 더 많지 않나요? 친명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과거 친문으로 분류됐다가 지금 정부 들어서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예. 겹치지 않는 순수한 친명 그룹은 뭐 글쎄요. 지난 2024년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 중 일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한 친명이겠죠. 근데 수적으로는 뭐 친문이 많을 거고, 근데 친문의 뿌리는 또 그것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뭐 그 뿌리는 친노라고 봐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꾸 소환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친노를 자기 세력화하는 작업의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꾸 거론되고 소환되는 것 같습니다. 뭐 노무현 정신을 기리는 것과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시켜서 자기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구분돼서 볼 법하긴 한데,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거론한다는 게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정치인의 거의 모든 활동 내지는 특히 주요 정치인의 활동은 거의 대부분 의도가 있는 거죠. 뭐 이게 이제 뭐 어찌 보면 순수하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뭐랄까 여러 차례 반복되면 뭐 의혹의 시선으로 보는 게 이게 뭐 아주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니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는 게 맞겠죠. 그거를 뭐 무조건 선회하는 것도 사실과는 맞지 않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정치권에서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건 뭐 사실 뭐 최근의 일만은 아닐 텐데, 그렇죠. 예를 들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대표적이고, 보수 쪽에서는 뭐 이제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만은 상황 정치를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 쪽 보수 쪽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론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제도권 정치가 경계를 해야 되는 지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의 특성상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그거는 뭐 구독자가 됐던 아니면 그 조회수가 됐던 한쪽으로 확 쏠린 얘기를 할 때보다 열광하든지 그 일종의 팬덤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형성된 팬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게 특징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
기계적 형평성이라도 염두에 두는 다른 공영방송이라든지 뭐 공중파 방송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휘둘리거나 그거에 예속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적어도 대중 정치를 하고 뭐 우리나라의 소수당, 그러니까 국회 원내 입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입성했더라도 한두 석에 불과한 소수 정당이 아니고 1, 2당 정도 된다고 하면 뭐 그런 목소리를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항상 중심은 중도 확장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휘둘리면 망하는 거죠. 한쪽으로 확 쏠리면 예. 그래갖고는 중도 확장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는 제1당 내지는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양당 모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유튜버들로부터, 해당 유튜버, 이제 뭐 제가 고성국 씨는 유튜버지만 사실 김어준 공장장은 이제 언론사 사주이기 때문에 언론인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언론인이든 유튜버들로부터 실제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뭐 휘둘리는 정도가 아니고 주인이 바뀐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은 휘둘린다기보다는 의존하는 정치인들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전을 하는 정치인이요? 예. 그쪽에 의존한다는 의존을 얘기, 예. 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의존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의존. 예. 의존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 그 해당 채널에 거의 이제 예를 들면 뭐 기거 내지는 기생하다시피 한다.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참고는 해야죠. 당연히. 참고를 해서 합당한 목소리면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건 조금 지나치다 내지는 이런 주장은 중도 확장에 저해가 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버려야 되는데, 예.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곤란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의존하는 거죠, 철저하게. 예. 뭐 저희가 시간이 좀 더 허락되면은 몇 개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방송 출연하고요. 네. 그 뭐 특정 커뮤니티에 그 뭐랄까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하고 좀 구분해 가지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출연을 할 수 있죠. 근데 출연해서 얼마나 본인의 주관을 갖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주 시청자가 많고 영향력이 큰 매체라고 하면 거기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설득하고 설명할 기회를 갖는 거야 뭐 그건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 예. 다만 그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건 좀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른 아침에 또 전화 연결 부탁드렸는데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용남 전 의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김용남 전 의원께 오늘 또 아침 일찍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고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